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KC피드 좀 매수 대기를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예.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체결이 됐고요. 예, KC피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이 지금 만들어졌죠. 뭐 좋은 모습입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모습도 좋거든요. 좋죠. 여기 딱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한 겁니다. 2830원 자리.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제가 원하는 목표가는 안 왔거든요. (2910원) (20원) 자리가 일단은 뭐 좀 지지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2,900원에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15원, 20원 라인에 물량 쌓여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들도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려고 이렇게 물량을 걸어 놓으니까 이렇게 물량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좀 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각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자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15원, 20원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항상 이 지지와 저항은 제가 간단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파되고 지지되면은 상승이 나오고 이탈하고 저항을 받으면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온 모양이에요. 짧게 보시면 이렇게 이탈이 되고 저항을 받고 하락. 근데 N자로 쭉 빠진 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봉상 지지 라인이기도 하죠. 정고점 지지 라인이기도 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나중에 제가 장 마감하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좀 요 자리에다가 매도를 좀 걸긴 걸어야 됩니다. 2915원 자리가 대략 한 3%가 조금 안 되게 수익권이거든요. 거기다 일단 저도 좀 매도를 걸어 볼게요. 절반이라도.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절반 물량 매도를 좀 걸어 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전량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면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무너진 전접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라인이죠. 16,650원. 기다려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16,700원을 터치를 했어요. 근데 아직 매도 체결은 안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전량 매도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진 세미캠 일부 물량이 체결이 됐죠. 자, 일단 절반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볼게요. 일봉상 얘가 충분히 좀 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장중에 아래쪽으로 하락을 해서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한다면 저는 한도 호가 위에서 익절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은 좀 여유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보유 물량이 25%밖에 남지 않았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을 시간의 종가로 현재 좀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일봉상 충분히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단타로 좀 접근을 했으니까요. 그냥 오늘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이 시간의 종가로 매도 체결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시 40분에 220주 매도 체결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진 세미캠 매매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아랫꼬리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좀 빠르게 좀 수익이 났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물량 좀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면 이 라인에서 2차 매수까지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사서 수익이 나는 바람에 그냥 물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상승을 한번 준 이후에 작은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봉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 이후에 지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조금 위쪽에서 1차 매수 물량이 들어갔던 거였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2차 매수까지 해서 수익을 좀 내려고 했는데 일찍 좀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전량 매도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좀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진 세미캠은 매매를 마감했고요. 이 동진 세미캠을 또 다른 이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 중에 상승 초입에서 매수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에 대해서 공유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하락하던 주가가 추세를 돌리고 상승 초입에서 1파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조정 이후 2파동, 조정 이후 3파동, 조정 이후 연장파동까지 나오는 그런 이렇게 장기간의 긴 호흡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우량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상승 1파를 주고 조정 구간에서요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양봉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공유한 내용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그런데 정확하게 이 동진 세미캠을 보시면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줬죠. 물론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한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재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정확히 21선과 61선 사이에 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그렸어요. 자, 이 종목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중기, 장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또 저항 구간까지 상승을 준 상태에서 시장이 큰 호재가 없다면 큰 이슈거리가 없다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매수 대응은 크게 하지 않았어요. 중장기 매매로 매수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공략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예, 상승 1파가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KC피드를 제가 좀 매매를 했었죠. 이 종목은 절반 물량은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굉장한 박스권 매집 기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죠. 여기서도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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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매집봉들 보이시나요? 예, 이런 게 이제 돌출되는 이런 거래 대금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 종목이 매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 매집의 구간의 저항 라인이었던 2830원짜리를 그저께 강하게 뚫어줬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한 번 더 시세를 뿜어주면서 거래를 그 다음날 이렇게 더 터뜨렸다면 이 종목 정말 제가 엄청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매 타점을 잡고 계속 매매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강한 종목의 특징을 바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거래를 확 줄이면서 이틀간 조정을 줬는데 이러고서 갑자기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주식은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반 물량 짧게 수익을 내고 절반 물량은 보유를 했고요. 내일 추이를 보면서 매수가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약손실권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분봉상 움직임을 보고 또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이 좀 돼봐야 알겠죠. 어쨌든 일봉상의 차트는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이 안철수 관련주하고 엮여 있어요. 예, 안랩이라는 종목하고요. 안랩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현재 매물대를 다 뚫고 이렇게 지금 이쁜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써니전자가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었죠. 자,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 종목 이제 한 번은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좀 챙겼고요. 요 부분인가 해서 제가 매수대기를 해서 47주인가 체결되고 급등을 했었죠. 예, 그래서 한번 좀 저를 약 올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 거래 이렇게 줄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자리 이렇게 줄였잖아요. 근데 어제 얘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돌파가 나왔을 때 거래를 줄여서 돌파가 살짝 나왔다면 양봉 단봉으로 그러면 종가 베팅 자리였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가 안 나오고 이 박스권 저항 라인 안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 시가갭이 떴다면은 요거는 또 시가갭 매매 방법으로 저는 또 바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매매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안랩과 써니전자와 이 KC피드는 안철수 관련주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안랩이 가장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써니전자는 가벼운 종목으로서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KC피드가 3등격인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차트 모양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루머가 돌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KC피드 일단 저는 뭐 짧게 수익을 오전에 일찍 좀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놨고요. 나머지 물량은 내일까지 보면서 좀 매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C피드와 동진세미캠으로 수익을 좀 내봤고요. 내일도 종목들 움직임 보면서 또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